영혼이 맑아지는 시간, 서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내면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신부님, 일단 영성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묻고 싶은데요. 네. 자매님 생각하기에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요? 딱 보기에. 딱 보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10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영성이 깊은 분들 아닐까요?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영성의 깊이는 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돼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본당 시부님들 같은 경우에 네. 신자분들이 시부님 가지 마세요. 갈 때가 다 됐는데 가지 마세요. 더 계세요. 네. 그러거나 떠났는데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오. 이런 본당 신부님들은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네.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신부님들은 언제 가지? 아니 갈 때 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그 본당 신부님이 영성이 없다는 거죠. 아. 이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예수님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믿으니까. 뭘? 이거 예수님이 뭘 믿는 거죠? 영성을?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분이 오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행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네네. 그런데 독재자들 같은 경우에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없죠. 그게 영성이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그리워하고 네. 내가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면 나는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내가 왜 안 죽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지? 이러면 영성이 없다라는 거죠. 아. 간단해요, 영성은. 오,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간결하게. 자, 그렇다면 영성 중에서 소통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인간관계잖아요.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소통을 잘해야 되고요. 근데 소통이 마음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쉽게 잘 깨지고요. 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류 역사상 네. 소통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구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요? 네. 소통을 잘하는 사람? 힌트, 이태리. 힌트. 이태리? 카사노바. 여자들하고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모든 여인들과 소통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아니 한 직장 안에서도 모든 직장인들하고 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없죠.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카사노바는 모든 여인들의 마음을 다 샀어요. 카사노바. 대단한 소통인인 거예요. 카사노바 근데- 부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카사노바는 정말 카사노바가 다른 여자들 만난다는 거를 네. 다른 여자들도 안 돼요. 알면서. 근데 서로 덮어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떤 매력일까? 예.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네.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는가? 그 방법이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이요. 네, 공감은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죠. 상담과 훈련의 첫 번째도 공감이고 마지막도 공감이에요. 아. 공감은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진심으로. 네네. 들어주면서 자기 생각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들어주면서 내가 이한테 해줄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은 철저하게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게 공감이에요. 이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다른 사람한테 강의하는 건 2시간을 해도 힘들지가 않은데 네. 공감은 30분만 하면 탈진이 돼요. 맞아요. 그 정도로 어렵거든요. 맞아요. 듣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근데 듣는 것만큼 효력을 발생하는 게 그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핵심은 공감이다. 공감이 어려우면 두 번째 방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존중이에요. 존중이요? 존중.
존중. 예. 존중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나하고 다르지만 네. 그렇지만 나는 너의 의견을 그래도 존중하겠다. 이거죠. 다른 건 인정하나? 그래도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만 네 의견이 그렇다는 건 나는 존중하겠다. 존중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게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면 반으로 쫙 갈라지잖아요. 맞아요.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흑 아니면 백. 그렇죠. 결정해! 막 이렇게 하죠.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 안에서는 학문이고 뭐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존중을 당신 나름대로 잘 하셨던 분이 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반박하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맞고요. 맞고요. 이거부터 시작했다.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건 나쁜 생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소통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말에 우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먼저 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찔려. 남의 얘기 안 듣죠. 그렇죠. 이게 지도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부르는 거죠. 맞아요. 정말 민주적인 그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말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또 교정해 나가는 게 그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런 것이죠. 예. 다름을 인정하고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게 소통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뭐 꼰대란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네. 꼰대들이 주로 쓰는 게 라떼 얘기를 많이 해요. 라떼는 말이야. 저는 처음에 라떼라 그래서 카페 라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네. 뭐 꼰대들이 카페 라떼를 찾지 그랬더니 그게 라떼는 말이야라는 그런 뜻이었다 그러는데 이게 꼰대가 꼰대 얘기를 하니까 좀 꼰대스러운데 어쨌건 간에 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네 얘기가 틀렸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건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 방식으로는 소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니라 나중에는 왕따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잘 모를 때는 그냥 듣는 게 좋아, 듣는 게. 어떤 영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젊은 사람들 있는 자리에 가서는 입을 다물고 주머니를 열라고. 지갑만 열어라. 예, 그게 가장 큰 공감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겠네요. 그죠? 그럼요. 네, 그런 사람들 옆에 사람이 모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관계가 깨지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대답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싸우게 된다거나. 네, 그런 경우는 뭐 참을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또 받아치자니 싸움이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님? 저는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부부싸움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부부싸움 하시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말 안 하죠. 말 안 해요. 남자들은 자기 마음 안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네네.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풀어요? 막 얘기. 일로 와봐. 잠깐만 얘기해봐. 앉아봐.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럴수록 도망가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이제 서로 간의 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그 남자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여자분들은 우리 말 좀 해봐. 우리 말 좀 해. 이게 그냥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예, 서양 영화에서도 그 여성들이 남자친구가 이게 말을 안 들으면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곰처럼 동굴 속으로. 근데 이렇게 행동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보통 이제 부부 상담가들이 권장하는 게 나 전달법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라고 하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은 아파. 불편해라고. 불편해. 예, 이 기본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론인데 현장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고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 이거보다 네가 왜 내 기분을 불편하게 만들었어라고 이게 먼저 나갔는데 어쨌건 싸움이 되지 않으려면은 당신이 그렇게 한 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싸움을 막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과요. 사과? 네, 사과. 먼저 사과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편이 사과를 안 하고 사과만 딱 갖다 놓으면 어떤 사과냐에 따라서 비싼 사과냐? 금이 붙어있는 사과냐? 예, 그 다니엘 캐네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네. 사람의 기분이 나빴다 좋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했대요. 3초. 3초요? 예. 그거밖에 안 걸려요? 자, 남편하고 싸웠어요. 부부싸움하고. 네, 했어요. 저녁 때 됐는데 남편이 나한테 딱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문을 썼다고. 아, 편지를 썼어요? 예. 아, 그렇죠? 근데 봉투를 딱 열었는데 네. 안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었어요. 너무 사랑해. 기분 좋아지는데 걸린 시간 1초? 1초.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너무 그렇죠. 사랑해. 그때부터 막. 그렇죠.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한 원만한 소통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요? 상대방이 원하는 오. 선물을 주는 게 좋고, 이거를 또 1대5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한 가지 과실을 해서 일만큼의 손실을 봤어요, 내가. 네. 상대방은 나한테 5배의 보상을 해줘야지 풀려요. 그렇게 많이 해줘야 돼요? 1대5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손해본 게 10만 원이야. 근데 남편이 그러면 적어도 나한테 50만 원을 해줘야지 내가 완전히 풀려서 저녁 밥상도 차려주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네. 그냥 사과 하나만 덜렁 갖다 줬어. 네네. 이거 사과야 받아. 그러면 장난해? 그렇죠. 그렇죠. 장난해? 그런 장난해? 거죠. 근데 이게 금으로 만든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소. 어떻게 보면은 거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는 네. 그만한 보상을 해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거래 관계가 신용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게 이게 경제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뭐 어차피 내가 번 돈은 내가 내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식구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안 그거는 돼요. 남편 갑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늙어서 네. 일단 와이프한테 딸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럼요. 애들한테도 딸을 당해요. 그럼요. 예, 그리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정말 방콕 갈 수밖에 없어요. 태국 방콕이 아니라 자기 집 방콕. 예, 와이프가- 삼시세끼를 자기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곰탕 끓여놓고 나가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개밥은 챙겨도 남편 밥은 안 챙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떡해.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상응하는 뭔가 정성을 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돈이 제일 좋아요. 돈이 제일. 딴 거 뭐, 책, 그냥 현찰을 주면서 이걸로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예. 돈. 뭐 애정을 다해서 내가 돈으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몇 번 할게. 그 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찰이 제일 중요한 너무 거지. 마음에 드는 예. 해답이었어요. 예. 우리 남편이 꼭 봤으면 좋겠네요, 이번 화는. 중학교 1학년 외아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적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너무 절망에 빠져 우울해하고 한 번은 시험을 못 봤다고 학교에서 앞머리를 가위로 자른 적도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아이는 아닌 것 같고요. 완전 강박증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박증이요? 만약에 제 아드님 있어요? 네네. 아드님 여친이 네. 이런 애가 온다면 어떨까요? 섬뜩하죠. 섬뜩하죠. 그렇죠. 어떡해. 아들이 며느리감을 들여왔는데 며느리가 뭐 세상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머리털 막 잘라. 그런 며느리를 누가 데리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네. 성질머리가 이래. 그러면 어떤 사장님이 얘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겠어요? 불안해서 못해. 불안해서. 그렇지, 그렇지. 네. 실패를 드러내는 아이? 이게 네. 아니라 네.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아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뭐 이런 성격 가지면은 네. 대인관계도 다 무너지고, 왜냐면 친구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이 이렇게 할 거라고요. 머리털 자르고 막 그렇지. 그냥 성질 부리고. 네네.
그럼 결혼 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네요. 앞으로가 더 문제네요. 앞으로가 더 문제죠. 네네. 사연을 보면서 야, 얘가 커가지고 직장이나 잡겠나? 결혼이나 하겠나? 이 걱정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학업보다 네. 우선 원만한 성격을 갖기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격을 먼저 좀 바꿔야 되는데 성격이 그쵸. 여기 뭐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신부님? 일단은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네. 그 친구들하고 여가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종교 안에서 그런 친구들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도 풀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한 집에 한 자녀 낳기를 해서 애들이 혼자 자라잖아요. 네네. 자기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애들이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유형의 애들이 점점 많다 그러는데 이게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데려가요. 예, 성격을 원만하게 만드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아이와 잘 얘기를 해보시고 어떻게 성격을 바꿔 나가야 할지를 차근차근히 이제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하고 얘기해서는 안 될 거고 네네. 전문 상담가를 한번 찾아가세요. 예, 청소년 상담가. 네네. 상담가도 아무나 찾아가시면 안 되고 네. 저 같은 이렇게 노인네한테 와봐야 답이 없어요. 그냥 청소년들을 위하는 그런 청소년 상담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면은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애들 언어를 아니까. 네네네. 예. 자,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답답한 사연들, 어디 말하기 좀 힘든 사연들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저희가 신부님과 성심성의껏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